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가 제대로 각성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요즘 제법 흔하게 쓰이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저의 지난 결혼 생활이 전 남편과 시부모로부터 얼마나 가스라이팅에 시달린 건지 미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구나. 내가 오랫동안 그 못돼 처먹은 인간들의 먹잇감이 돼서 괴롭힘 당하고 자존감 바닥치며 살았구나 깨달은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애초에 전 남편과 저의 시작점부터가 그 가스라이팅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선배였고 그때는 선배라고 불렀었죠. 그 선배는 군대 제대 후 복학한 복학생이었고 저는 신입생이었습니다. 선배는 저보고 한눈에 반했다며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면서 자기랑 만나달라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20살인 신입생 눈에 군대까지 다녀온 24살 복학생 선배는 너무 어른 같고 또 너무 아저씨 같기도 했어요. 일단 제 스타일이 아니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원체 성격이 순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도 잘 못했기에 선배의 고백에도 단호하게 내치거나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싫은 티는 여러 번 냈고 둥글게 거절도 몇 번 했지만 단호하지가 않으니 그 선배는 제가 계속 여지를 준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선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오히려 동기 중에 서로 마음이 통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동기인 남자친구와 썸이 오갔기에 그 남자친구와 사귀면 선배도 자연스레 마음을 접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가보니 상상도 못할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선배랑 이미 사귀고 있고 그 남자 동기와는 양다리를 걸친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그 선배랑 사귄 적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퍼진 거예요. 저는 너무 억울한데 오히려 동기들과 선배들은 저보고 순진한 척하는 여우라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도 많이 퍼졌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 일로 학교를 휴학할까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그 선배를 좋아한 적도 없고 사귄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났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황을 무마시킨 것도 그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는 학과 학생들이 다 모이는 술자리에서 저랑 사귀는 거 아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돈 거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거지. 현서는 나를 좋아한 적이 없다. 현서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현서에 대한 오해를 멈춰달라. 라고 대놓고 공표를 했거든요. 저도 너무 놀랐죠. 당사자인 선배가 대놓고 본인이 저를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뿐 제가 양다리를 걸친 적이 없다는 걸 대놓고 말했기에 저에 대한 오해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오해하고 안 좋게 말하던 동기와 선배들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서서 말해준 그 선배가 너무 남자답고 멋있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에게 고맙다고 했었죠. 그 선배는 오히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에 시달린 것 같다면서 제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선배가 너무 어른스러웠고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 후에 그 선배에 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나를 저렇게 위해주는구나, 저렇게 어른스럽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제 마음을 알게 된 그 선배는 교제를 해보자고 했고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선배가 원하는 대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됐던 거죠. 그런데 아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소문조차도 결국 그 선배와 선배 친구들이 다 낸 거더라고요. 제가 안 사귀어주니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본인이 그런 소문을 내고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나서서 그런 거 아니라고 수습하는 척하고 저에게 환심까지 산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나서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부터 진짜 비열한 인간이었던 거죠. 물론 사귀는 당시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잘 만나왔지만요. 어쨌든 그 인간과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저의 남친이었던 그 선배는 졸업 후 지인의 소개로 한 가구 판매점의 판매 직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가구 판매점이었고 나름 언변이 뛰어난 남친에게 판매직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곧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과가 졸업해도 취업이 잘 될 만한 학과는 아니었기에 현실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낫겠다 싶었거든요. 한 2년 정도만 공무원 시험 준비 바짝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취업 준비하자 결심을 했는데 참 운 좋게도 1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도 했지만 운도 어느 정도 따라주었던 것 같아요. 남친은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다 헛짓거리다, 괜한 시간 낭비 말고 그냥 취업 준비하라면서 용기를 붙돋아 주기는커녕 저를 후려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란듯이 합격을 했죠. 그랬더니 남친은 말을 180도 바꿔서는 제가 합격할 줄 알았다면서 자기가 더 기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대뜸 저한테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막 합격한 거고 아직 발령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했지만 자기랑 저랑 사귄 기간도 길고 굳이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있느냐며 결혼을 하잡니다. 저는 좀 망설였는데 그때부터 남친의 가스라이팅이 또다시 시작되었어요. 왜? 공무원 합격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나 나이도 아직 어리고. 너 그렇게 어린 거 아니야. 여자 나이 20대 중반이야. 이제 꺾이는 나이인데 뭐가 어려? 그러면 나보다 4살이나 많은 오빠는? 여자 나이랑 남자 나이가 같아? 나는 한창이고. 어쨌든 너 이러는 거 공무원 합격됐다고 딴 마음 품는 것처럼 보여. 설마 그런 거야? 아니야. 나를 뭘로 보고. 근데 왜? 예전에 내가 빨리 결혼하자니까 좋다며. 그게 이렇게 빨리 하자는 건 줄 몰랐지. 현서야, 생각해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어차피 결혼할 거지. 근데 뭐하러 시간 낭비해. 시간 낭비에 돈 낭비까지. 너랑 나랑 빨리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돈도 같이 모으는 게 미래를 생각하면 훨씬 현명한 거 아니겠어? 그런 계산이 안 돼? 자기야, 우리처럼 서로 마음 맞는 상대 만나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어영부영 하다가 나 놓치고 나중에 후회할래? 그냥 노처녀로 나이 들래? 그거 아니잖아. 현서 너도 결혼 생각 있는 거잖아. 남친은 어버버하는 저를 막 회유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공무원 합격도 되고 사회생활하다 보면 자기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빨리 저랑 결혼을 해버리려는 수작이었죠. 남친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어이가 없지만 그때 저는 많이 어렸고 남친을 많이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친이 하는 말이 다 맞고 옳은 것 같기도 했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남친과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고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저보고 종민 선배가 야근면이 많고 남자 여우 같다면서 무슨 이 나이에 결혼을 하느냐고 만류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친은 일찌감치 온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 결혼 소식도 다 알렸고요. 그렇게 결혼을 코앞에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우연히 남친의 폰을 보게 되었고 남친이 남자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여자들이랑 합석해서 밤새도록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기함했고 남친에게 따졌습니다.
남친은 그냥 술만 마셨다고 다른 친구들이 불러서 어쩔 수 없었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확 끝냈어야 했는데 저는 결국 남친을 용서했어요.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냥 덮고 지나갔습니다. 지인들도 다 제가 종민 선배랑 결혼하는 거 아는데 결혼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더군요. 결국 정신 승리하면서 결혼까지 감행했는데 이건 지금 돌이켜봐도 정말 제가 잘못 판단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결혼 직전에라도 파혼하면 되는 건데 남들 보는 눈 무서워서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결국 결혼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된 그 남자도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자기가 뭔 짓을 해도 제가 결국 봐주고 넘어간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이랑 결혼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놀아놨는데도 파혼도 안 하고 문제도 안 삼고 그냥 결혼해줬으니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겠나요. 저도 참 한심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거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습관처럼 저를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그게 초반에는 꽤나 교묘했다면 나중에는 대놓고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시부모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너 그렇게 잘난 거 아니다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는 그 부모의 그 아들이라고 아주 합심해서 저를 깎아내리고 후려쳤어요. 공무원이라고 해봤자 말단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봤자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다. 외모도 평범하고 집안도 평범하고 너 정도면 그냥 평범하고 잘난 것도 아니니 남편한테 잘하고 시부모한테 깍듯하게 하고 살아라. 대접받을 생각 말아라. 그거였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저희 집에 정말 자주 오셨어요. 가까운 데 살기도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오셨죠. 게다가 저도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제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도 안 하고 기다리셨습니다. 저보고 와서 차리라 그거죠. 오시기 전에 먼저 드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굳이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는 퇴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시부모님 밥 차려드리고 늦게까지 말상대도 해드려야 했어요.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도 집안일은 거의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활용품 버려달라는 부탁조차도 몹시 썩은 표정을 짓고 툴툴거렸어요. 그게 보기 싫어서 그냥 제가 다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 있더군요. 남편에게 나도 바쁜데 나눠서 하자고 했더니 솔직히 집안일은 여자일 아니냐는 겁니다. 맞벌인데 왜 그게 내 일이냐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여자 할 일이 있고 남자 할 일이 있대요. 그렇게 치면 저는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필요할 때만 그런 소리 하면서 자꾸 회피를 하니 싸우고 부딪히기 싫었던 저는 결국 집안일도 독박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첫째는 딸 말고 아들을 낳아야 된다면서 태몽도 아들 태몽을 껐기 때문에 아들일 것 같다면서 설레발을 치셨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고 좋은데 아들 거리시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죠. 그러다가 성별을 알게 되었는데 딸이었어요. 저는 딸도 좋은데 시부모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내니까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딸을 낳았더니 첫째는 이미 낳았으니 됐고 둘째는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는 소리부터 하는 겁니다. 아이 성별을 제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다 싶었죠. 남편은 결혼하면 자기가 잘하고 살 거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제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저를 설득하고 빨리 결혼하자고 발을 동동 거린 것이 무색하게도 결혼하고 나니 본인 생활에만 신경 쓰기 바쁘고 저는 나몰라라 외롭게 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저를 잘 후려쳤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에 여러 번 갔었는데
가면 다른 친구들 보는 앞에서 센 척하고 면박도 잘 주는 거예요. 뭘 잘 모른다느니, 왜 이렇게 덤벙대냐느니, 은근히 게으르고 은근히 무식한 부분 많다느니 등등. 저도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일삼는 게 너무 기분 나빴는데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은 농담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잘 몰아붙였어요. 그런 부분으로 싸운 적도 여러 번이지만 고치기는커녕 노력하지도 않더라고요. 정작 다른 사람들은 저를 두고 나이도 어리고 직업도 괜찮고 외모도 예쁘다면서 칭찬을 해주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저를 후려치고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얘가 사실은 쌍꺼풀 수술한 거라면서 쌍꺼풀 붓기도 빠지기 전에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때 가관이었다고 하질 않나. 직업도 구청 말단 공무원인데 뭐가 좋냐고 하질 않나. 누구보다 나서서 저를 깎아내리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부부 동반 모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야말로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같이 사는 와이프를 제일 열심히 깎아내렸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실망도 많이 하고 한멸도 많이 느꼈죠. 하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싫은 것과 별개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이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런 인간이랑 사는 게 내 팔짱가 보다 그러고 받아들였던 거죠.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시부모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일할 거 다 하고 집안일에 육아까지 전담하면서도 고맙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들은 적이 없이요. 오히려 시부모도 남편도 저의 부족한 점, 모자란 점을 계속 찾아내고 지적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시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명절이나 생신 등에도 엄청 부려먹었어요. 나중에는 하다하다 돈 쓰는 문제로도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맞벌이라고 해도 대출금이며 보험비며 생활비 등 고정비도 큰 편이었고 아이도 있다 보니 유치원비, 학원비 등 교육비도 꽤 나갔었습니다. 저는 사치하는 편이 절대 아니었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도 나중에는 시부모도 저에게 돈 좀 함부로 쓰지 말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아이가 먹는 반찬 정기 배달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다 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바쁘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 반찬을 정기 배달을 시켜 먹었습니다. 금액을 따져봐도 그 편이 더 나았고 또 식단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 골고루 먹일 수 있는 데다 잔반도 안 남아서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애 반찬을 배달시켜 먹는 엄마가 세상 천지 어딨느냐며 저보고 돈이 남아도느냐 엄마 자격도 없다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없는 각종 반찬들도 많다 보니 오히려 아이도 잘 먹고 저도 좋았는데 어머님은 반찬 한번 해주신 적도 없으면서 저를 잘 나무라셨어요. 게다가 아이가 발레를 좋아해서 발레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비 비싸다고 눈만 높아서 쓸데없는 거 시킨다고도 잘 뭐라고 했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 자신을 위해서 비싼 가방이나 장신구 하나 산 적이 없는데도 저한테 사치가 심하다, 돈 좀 아껴라 라는 말을 잘 하는 겁니다. 초반엔 나 정도면 사치도 안 하고 돈 아끼는 거라고 따졌지만 나중에는 저도 지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발 뻗는다고 제가 그냥 저냥 참아주고 아무 말 안 하니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는 6살, 제 결혼기간도 8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하다하다 바람까지 났어요. 가구점 본사 직원하고 바람이 났던 겁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들이 나눈 카톡을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본사 직원이라던 그 여자는 남편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사진을 보니 세련되더라고요. 옷도 비싼 것만 입고요. 얼굴도 싹 고쳤고 피부 관리도 엄청 하는지 얼굴에서 광이 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또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잠자리도 피하고 늘 애한테만 신경 쓰니까 자기가 마음이 딴 데로 돌아간 거 아니냐면서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인 건지. 저는 피눈물 나는 심정이었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 아이가 받을 상처가 너무 무서웠고 미안했어요. 이혼을 하는 게 맞다는 걸 머릿속에선 알면서도 또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에선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고민하고 살도 엄청 빠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잠도 못 자니까 기미도 엄청 진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제 얼굴 보고 너는 갈수록 기미가 심해지냐고, 기미가 심해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이딴 소리나 하는 겁니다. 저는 악에 받쳐서 어머님 아들 때문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그런 거라고 어머님 아들 바람핀다고 질렀어요. 시부모는 못 믿겠다고 제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랑 놀아놨다고요. 그런데 시부모가 그 여자 사진 보더니 뭐라는 줄 아시나요? 예쁘긴 예쁘대요. 종민이가 혹할만 하대요.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자기들 아들이 바람나서 며느리는 살이 심하게 빠지고 너무 속을 끓여서 온 얼굴에 기미가 덮일 정도인데 제 앞에서 상간녀 예쁘다는 소리가 나오나요? 진짜 미친 거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저희 집에 온 시부모를 쫓아냈습니다. 울고 불고 당장 나가라고 밀치고 쟁반까지 집어 던졌더니 저보고 미쳤대요. 예, 저 미쳤으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가세요. 예쁘다고요? 그러면 그 예쁜 상간녀 며느리로 들이시면 되겠네요 하면서요. 시부모와 남편에게 저는 도대체 어떤 존재였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카드 내역까지 뒤져보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애 교육비까지도 사채하지 말라고 지랄을 떨던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을 엄청나게 쓴 겁니다. 카드론까지 했을 정도로요. 여자 가방, 화장품, 호텔비, 심지어 그 여자 미용실 비용까지 남편 놈이 냈더군요. 미용실도 머리 한번 하는데 몇십만 원 드는 고급 살롱이었습니다. 외간 여자한테 헛돈 쓰는 줄도 모르고 저는 돈 많이 쓴다고 하며 남편이랑 시부모 눈치 보고 더 허리띠 졸라매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제 스스로가 비참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던지요. 제가 지난 생일 때 60만 원짜리 명품 지갑 하나 가져보고 싶다고 했을 때 너 된장녀냐고 애엄마가 사치 부릴 생각 말라고 면박 줬던 인간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는 40만 원짜리 헤어 케어를 받게 하고 몇백짜리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너무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이 얘기를 저희 친언니에게 했고 친언니는 저보고 왜 그렇게 바보 등신같이 사느냐고 화를 냈어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애초에 그런 논팽이랑 결혼을 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도 눈치 보고 사느냐고요.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제가 너무 한심하다고 울면서 화를 내는데 그 앞에서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안 살 거라고 했죠. 저희 언니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성격이 너무 무르니까 언니가 앞장서서 도와준다고 했죠. 저더러 고민할 것도 없이 당장 이혼하라고 했고 저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갔어요. 그리고 증거도 있으니 바로 상간소송도 하라고 했죠. 저도 그러겠다고 하고 바로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열받은 저희 언니는 남편이 다니는 가구회사 본사 홈페이지에 글까지 올렸어요. 거기 본사 직원하고 직영점 판매 직원하고 바람이 났다고요. 물론 얼마 안 돼서 저희 언니 글은 삭제 조치가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볼 사람은 꽤 본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나한테 미쳤느냐고 했고 저는 이혼할 거고 회사에도 다시 알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간소송 걸었다는 말에 저를 협박했어요. 너도 공직자야. 상간소송 이런 거 오르내리면 너는 뭐 무사할 줄 알아? 오히려 나보다 너한테 더 안 좋은 거야. 그런 생각 못해? 바람은 네가 폈는데 내가 뭐가 안 좋은데. 이제 그딴 소리 안 먹혀. 작작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소송 취하해. 웃기지 마. 이제 네 새치어에 안 놀아나.
8년 놀아놨으면 된 거야. 너랑 이혼할 거고 너랑 그 여자한테 위자료도 받아야겠어. 옛날 같았으면 둘 다 간통죄로 쳐 넣어버리고 싶은데 차마 그건 못하는 게 한이다. 저도 악에 받쳐서 따졌더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언제든 본인 입맛에 맞게 저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압박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한테 걸린 소송만이라도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송 취하도 안 하고 이혼도 할 거라고 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 먹히니까 시부모까지도 제가 일하는 구청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 똑같은 소리 하시더군요. 소문나면 네가 더 안 좋은 거 아니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조용히 처리하자며 압박을 했죠. 저는 이판사판이라고 소문나도 상관없다고 했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무서워서 참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여태까지 만만하던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세게 나오니 시부모도 좀 놀란 눈치였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저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보다 더 얹어줄 테니 소송 취하하고 순순히 이혼해 달라고요. 웃기지도 말라며 바로 무시했죠. 그 후에는 위자료를 좀 더 준다고 다시 제안을 했고 저는 역시 거절을 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편을 못 믿겠으니 애 양육비도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주장했어요. 남편 측도 그렇게 못하겠다며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먼저 꼬리 내린 건 남편 측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압박이 있었는지 회사 측에서 압박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남편 측은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건 위자료에 애 양육비 더한 금액으로 저희 집을 제 명의로 아예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살던 집은 애초에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반반했고 공동명의였습니다. 대출도 꽤 남아있긴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세가 나쁘지 않은 곳이었기에 남편이 본인 몫을 포기하면 저한테는 당연히 큰 이득이었죠. 그걸 저한테 넘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남은 대출도 제가 다 안는 조건으로요.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계산적으로 따져봐도 위자료 받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낫더라고요. 게다가 일시불 양육비도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정리해서 한 번에 받는 편이 저한테도 더 깔끔했고요. 저는 합의하겠다고 했고 집을 제 명의로 바꾼 뒤 소송 취하를 했습니다. 이혼도 이혼 소송 취하하고 협의이혼 하기로 했기에 조정 기간이 남아 있었고요. 그 기간만 끝내면 남편과 저는 깨끗하게 남남이 되는 거였죠. 남편은 그 과정에서 집을 나갔기에 저희 집에서 저와 딸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긋지긋한 남편과 시부모랑 하루빨리 끝낼 생각이었고 남편 놈은 저 정리했으니 그 여자랑 새롭게 출발할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시부모도 그 여자를 새 며느리로 맞이하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집까지 주면서 저를 놓아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이혼 조정 마무리 기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은 제 직장 앞까지 찾아왔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고 했는데 남편은 뜬금없이 태도를 바꿔서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절절히 후회한다며 매달렸어요. 이 인간이 약을 먹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상간녀랑 헤어진 거더라고요. 둘이서 그 와중에 동거도 했나 본데 안 맞아서 맨날 싸우다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 놈은 막상 그 여자랑 살아보니 그제야 아차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호구가 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겠죠. 착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벌어와 독방 육아해 집안일 해줘 사치도 안 부리고 시부모가 진상 부려도 다 받아주고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는데 다른 여자랑 살아보니 그런 걸 참아주는 여자는 없었고 아차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너무 후회했다. 너만한 여자 없었다. 자기가 미친 것 같다. 다시는 안 그럴 거다. 구구절절 호소하며 매달렸습니다. 물론 저도 받아줄 생각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이미 이혼하기로 정리 다 됐고 저도 빨리 이혼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어디서 개소리를 하나요. 그런데 제가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 저희 딸을 들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 유치원에 자꾸 데리러 가고 딸하고 자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저는 양육권도 친권도 다 포기한 주제에 이제 와서 헛짓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딸은 그래도 아빠라고 좋아하더라고요. 남편도 딸한테 상처를 줘서 되겠느냐며 자기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제 정말 잘할 거랍니다. 게다가 시부모까지 저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 봐주라고, 자기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할 거냐며 압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치 떨리는 인간들이다 싶었죠.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 사람들한테 저는 끝까지 호구 등신인가 보다 싶었어요. 이혼해달라고 집까지 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저를 붙잡고 있나요. 저는 진절머리를 느꼈고 뒤도 안 보고 이혼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은 또 꽃다발 들고 찾아와서 봐달라 어쩌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그랬죠. 그년한테는 350짜리 명품백 사줘놓고 나는 꼴랑 35,000원짜리 꽃다발 하나 들고 와? 최소한 성이라도 보여라 인간아. 라고 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그랬는데 남편이 며칠 후 4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이랍시고 사들고 온 거예요. 돈도 없을 텐데 어디서 또 카드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당신한테 좋은 선물 해주고 잘했어야 되는데 익숙함에 속아 당신한테 소홀했다며 앞으로는 정말 잘하고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하고 다시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이 거머리 같은 인간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헤어지기는 저도 좀 열받고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었고 또 남편이나 시부모나 지독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떨어져 나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좋다. 그러면 어디 한번 노력을 해봐라.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나도 마음을 돌릴 수 있으면 돌리겠다라고요. 제가 기회를 준다고 하니 남편은 몹시 기뻐하더라고요. 또 순진한 제가 지 말에 넘어간 줄 알았겠죠.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애 학원비 결제해야 되는데 생활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딸인데 자기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카드를 아예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1년치 학원비부터 긁어버렸습니다. 몇백만 원 나왔죠. 남편은 좀 놀라면서도 아닌 척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이 카드로 좀 필요한 거 사도 되느냐고 했고 남편은 얼마든지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그 길로 백화점 가서 제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가방도 샀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마사지도 끊었어요. 카드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남편은 경악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금액이 나오냐면서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왜? 아까워? 내가 당신하고 8년 살면서 60짜리 카드 지갑 하나 아까워서 못 사고 살았던 거 알지? 그년한테는 이것저것 잘도 갖다 바쳤더만. 이거 아까우면 그냥 그만하자. 아니야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그 꽃뱀 같은 년한테 갖다 바친 돈 생각하면 아까워서 자다가도 눈물이 다 나지만 당신한테는 아니지. 필요한 거 더 써도 돼. 그러라고 카드 준 거지.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즉시 그 카드로 딸 침대도 샀습니다. 책상도 사주려고 했는데 한도 초가 떴더라고요. 남편한테 한도 초과라고 했고 남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부모님 카드 빌려서 줬습니다. 저는 그 카드로 식세기도 지르고 로봇 청소기도 질렀습니다. 남편에겐 그랬죠.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고 집안 살림에 다 필요한 거라고요. 남편도 그럼 하면서도 제가 돈을 물쓰듯이 써제끼니까 갈수록 표정 안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시부 생신이었고 남편은 저더러 한우 먹으러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원래는 고깃집 가면 제가 다 굽고 다 챙겼어요. 저는 고기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요. 게다가 시부모님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나중에는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게 허기질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구우니 결국 남편이 굽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구운 것만 낼름낼름 집어먹고 어머님 아버님이 뭔 소리를 하면 듣기 싫다고 하품하고 핸드폰 봤어요. 그전까진 내내 하고 열심히 경청했는데 그날은 그냥 졸린 얼굴로 멍 때리다가 고기만 왕창 먹고 나가서 통화하고 들어오고 친구들이랑 카톡이나 했죠.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다시 봐서 좋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도 저는 그냥 대꾸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 나중에 시부모님 표정도 엄청 안 좋은데 저는 왠지 통쾌하더라고요. 그러고 가는데 나중에 남편이 저보고 따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고기 안 굽는 건 둘째치고 내내 하품하고 딴청 피우고 엄마 아빠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럼 내가 뭘 어째야 되는데? 아니 며느리가 됐으면. 내가 며느리야? 내가 당신 와이프야? 우리 이혼 서류 아직 유효해. 몰라? 그 말에 남편은 아차 하더라고요. 뭐 변한다더니 똑같네. 됐어. 이제 연락하지 말고 최종 판결이나 기다리자. 여보 미안해.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기분 풀어. 미안해.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참, 그리고 설령 내가 이혼 취소하고 당신이랑 다시 산다고 해도 나 이제 시부모님 안 만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못 알아들어? 안 만날 거라고. 찾아도 안 갈 거고 우리 집도 오지 말라 그래. 오신다고 해도 나는 신경 안 쓸 거지만. 여보 그건 아니지. 그래? 됐어 그럼.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 아쉬울 거 없어.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 말에 남편도 뭐라고 하려다가 입을 닫더라고요. 딱 봐도 부글부글 하는 게 보이는데 말은 못하니까 목까지 시뻘개지고 아주 가관이었죠. 저는 제사도 명절도 생신도 안 갈 거다. 갈 일 있으면 너나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네 부모 내 직장으로 함부로 찾아오게 하지도 말라고 했죠. 남편은 열받는지 아무런 대답도 못하는데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시부모와 남편이 저희 집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그냥 문도 안 열어줬어요. 인터폰으로 돌아가셔라. 나 지금 피곤하다. 그러고 인터폰도 아예 꺼버렸습니다. 남편도 나중에 연락와서 길길이 날뛰면서 너무하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너무하냐. 아들네 집 수시로 드나드는 너네 부모가 더 너무하다 그랬죠. 그랬더니 남편도 폭발하더라고요. 됐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일부러 복수하려는 건지 아니면 본성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악이랍니다. 저 같은 여자는 자기도 싫대요. 그러면서 저더러 된장년이 뭐니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고 자기가 쓴 카드값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가 저한테 줘놓고 내놓긴 뭘 내놓나요? 저는 못 주니까 변호사비 물어가면서 법적으로 실컷 따져봐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이혼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만 살면 너무 좋은데 왜 이혼하겠어? 그 말에 오히려 남편 놈이 너 같은 여자랑 못 산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다 녹음했다고 너네 회사 홈페이지에 또 올려줄까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미쳤다면서 제정신 아니라고 하면서 원래대로 이혼하재요. 저는 싫다고 무슨 이혼이냐고 이렇게 살자고 계속 그랬고 남편은 저랑 무조건 이혼할 거라고 치를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줬던 카드 내놓으라고 했고 저는 못 준다고 하니까 그냥 카드 사용을 막아버렸더라고요. 저한테 쓴 돈 청구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결국 청구 못했습니다. 지가 지 손으로 실컷 쓰라고 준 건데 청구는 뭔 놈의 청구인가요? 그렇게 남편은 학을 띨고 저희는 결국 원래의 조정기간을 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억울하고 분통이 차올랐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나름 해소됐으니 속 시원하고 또 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전 남편과 시부모는 얼마나 저한테 다시 합치자고 매달리며 사람을 괴롭혔겠나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 납니다. 저 역시도 이 악물고 되돌려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잘 끊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하고 전 남편의 근황은 아예 모릅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저희 딸도 거의 안 보러 와요. 저도 굳이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요. 또 어디서 본인의 가스라이팅이 먹힐 만한 여자를 찾아 헤매나 싶기도 합니다. 희한하게도 그런 인간들은 본인들의 먹잇감이 될 만한 여자를 기가 막히게도 찾아내더라고요. 저처럼 말이죠. 그래도 집도 받아내고 무사히 이혼도 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잘 끝을 낸 것 같아요. 지난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다시 생각해도 열받고 화납니다. 하지만 또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저는 그때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성격까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열받을 때도 있지만 또 많이 변한 지금의 제 모습이 싫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하고 끊어낼 건 확실히 끊어내며 단호하게 살려고요. 다시는 그런 인간들한테 휘둘리며 살진 않을 겁니다. 제 스스로 자기 중심을 잘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